많이 좋네요. 조용, 기다려. 그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요. 좀 해결 방법을 찾고 싶어요. 귀에서 보름이나 진물이 나와서 긁어가지고 피가 나고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이네요. 여기 갈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주입니다. 오늘은 변성수 선생님과 함께 애니멀 시그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변성수입니다. 요즘 들어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 정말 깊게 자리했구나라고 느끼는 때가 많은데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서 직장의 모습도 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 그 애니멀 시그널에서도 회사에 출근하는 말라뮤트, 빌리언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출근을 허용하는 건 해외에서만 보는 그런 풍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보호자와 회사에 출근하는 걸 넘어서서 당당히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반려동물이 있어 화제가 된 친구들이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라쿤 야사입니다. 어미를 잃고 길에서 떠돌던 야사를 한 수의사가 입양한 후에 자신의 동물병원에 우연히 데려가게 됐는데요. 다른 동물들에게 살갑게 다가가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야사의 모습을 보고 특별 간호사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야사는 낯선 장소에서 힘들어하는 동물들을 꼭 끌어안아주면서 정말 차분히 진정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동물병원에 방문한 동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물병원에서는 야사는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소중한 존재네요. 네, 맞습니다. 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 세르푸크 역사예술박물관에 근무하는 고양이 머레이입니다. 머레이의 주 업무는 바로 박물관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월급은 돈 대신 물고기나 캐비어 등의 먹이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 없으니까. 네. 예. 정말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실제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반려견과 함께 있을 경우 팀워크 및 업무 생산성 그리고 업무 의욕 등이 향상된다의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회사 생활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진정한 반려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소통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애니멀 시그널. 지난주에는 자신의 새끼를 공격하는 미어캣 만나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새끼를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격성을 보이는 미어캣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요.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애니멀 시그널 주인공 또한 보호자와 함께 출근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친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미용실입니다. 네, 미용실에 있는 친구예요. 아, 귀여워라. 네, 저희가 키우고 있는 구름이에요. 구름아, 안녕하세요. 빗질해 주는데 이제 미용실에 있는 친구라 그런지 조금 털이 더 윤기가 있고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엄청 좋아해요. 우리 남편분부터 좋아하시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입양한 지 3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상처가 있는 아이라서 그래서 더 이렇게 사랑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전 보호자에게 방치돼 한 유기견 보호소에 구조됐다는 구름이. 덕분에 지금의 보호자와 새로운 가족의 예언을 맺게 됐답니다. 그날 오후 미용실 한쪽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보호자. 네, 어서 오세요. 네, 예약하셨죠? 네, 자리 이쪽으로 앉으세요.
구름아, 이리 와. 구름아, 조금 기다리고 있어. 미용실에 손님이 오면 구름이는 늘 캔넬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구름아, 조용. 기다려. 분리불안이 있나 보네요. 근데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긴 한데. 일단 시야에서 제가 안 보이면 좀 불안해하는 것 같고 뭐 보이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름이의 분리불안은 언제부터 이렇게 심해진 거예요? 10월 20일 날 입양했어요. 근데 얼마 안 됐어요. 네, 신랑이 운전하고 제가 이제 안고 왔는데 이렇게 발톱으로 긁고 이래가지고 하울링도 하고 막 그 숨소리도 좀 거칠고. 구름이가 계속 짖는 탓에 보호자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많으시네요. 좀 짖어요. 될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래도? 네. 손님의 양해로 구름이를 캔넬에서 꺼내주는 보호자. 구름이는 계속해서 보호자 품에 안기려 합니다. 보호자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샴푸해드릴게요. 어머. 어느새 샴푸실로 따라 들어온 구름이. 구름이의 시선은 보호자에게서 떠날 줄 모릅니다. 이렇듯 구름이의 심한 분리불안으로 보호자의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주말이나 공휴일 이럴 때는 뭐 얘한테 신경을 더 못 써요, 못 쓰기는. 그러니까 얘가 좀 또 이게 심리적으로 좀 상처가 있는 아이라서 미용실로 데리고 온 거거든요. 집에는 아무도 없고 분리불안 있는 아이들이 떨어져 있으면 일단 그 눈동자가 막 돌아가고 좀 되게 슬퍼 보여요, 눈도 그렇고. 안녕히 가세요. 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손님이 떠나자 신이 난 구름이. 또다시 보호자만을 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아빠랑 놀고 있어. 갔다 올게. 눈앞에서 보호자가 사라지자 급격히 불안해하는 구름이. 급기야 문을 핥히기까지 하는데요. 아이고. 근데 저런 경우가 많아요. 왜 아빠랑 안 놀았어? 응? 화장실도 못 가, 엄마가. 화장실도 못 가요. 응? 아이고, 진짜. 소음도 소음이고 민원 들어올까봐 또 여기가 이게 상가다 보니까 이거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얘를 안고 갈 때도 있어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퇴근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빠,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나 좀 예약 손님 하고 쩐다. 구름이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들어가.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괜찮다고요? 왜요? 얘가 엄마만 너무 이제 의지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아빠 보호자와 구름이.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을 보며 짖기 시작하는 구름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엄마만 사라지면 꼭 이래요. 30분이 넘도록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구름이.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있는데도 엄마만 찾네요. 그때 문 밖에서 보호자의 발소리가 들리는데요. 보호자가 돌아오자 구름이는 좀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 귀여워. 저런데 어떻게 안 안아줘. 아이고, 이뻐라. 아유, 저렇게도 좋을까요? 평소에도 구름이의 분리불안을 고치기 위해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호자. 지금 하는 훈련은 어떤 훈련이에요?
구름이가 몇 분 정도 지나야 진정이 되는지 좀 지금 테스트 조금씩 훈련하고 있어요. 시간을 늘려가며 훈련을 지속해보지만 구름이는 좀처럼 불안한 감정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기다리라고 했지? 그러마. 구름이가 저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서 그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요. 불안감을 좀 잊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좀 해결 방법을 찾고 싶어요. 보호자를 향한 구름이의 심각한 분리불안. 구름이의 시그널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미용실로 출근하는 반려견 구름이 만나봤습니다. 진짜 귀여워서 네. 여름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집에 가시죠 그럼. 가세요. 보러 가세요.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요. 아니 끝나고 바로 가려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구름이의 심각한 분리불안으로 인해 손님이 많을 경우 이제 보호자의 업무에도 지장이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불안해하는 구름이를 보면 덩달아 이제 보호자분의 마음도 불안해져서 조급해질 것 같던데 이런 구름이의 문제 시그널과 관련해서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관계를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푸들처럼 머리가 좋고 사람 활용한 능력이 좋은 아이들일수록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좀 반려견의 분리불안으로 고민인 보호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호주의 행동치료 전문 수의사인 섹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반려견의 20%가 분리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했는데요. 5마리 중 1마리가 그렇게 이제 증상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네. 흔히 보이는 문제 행동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쭉 지켜보면서 든 생각이 오히려 보호자분이 구름이에게 분리불안을 좀 느끼게 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네. 이제 구름이가 이제 집에 혼자 있지 못할까 봐 항상 미용실로 같이 출근하고 계시잖아요. 역으로 보호자도 반려견에게 분리불안을 느낄 수가 있나요? 그럼요. 상준 씨가 굉장히 재미난 질문을 하셨는데요. 최근 워싱턴 주립대 연구팀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떨어졌을 때 사람도 분리불안을 느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키우는 신입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75%가 반려동물과의 분리불안을 경험했고요. 그중에 4명 중에 1명은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때 반려동물과 오랜 시간을 친구처럼 보내는 사람일수록 분리불안이 높은 지수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원 씨 같은 경우도 약간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녹화를 하던 도중에 이런 초기 증상일 수도 있는 생각이 거잖아요. 나면 지금 안 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과하게 이제 심각한 증상까지 가셨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왜냐면은 정도면? 보통 일할 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저는 2-3시간 동안만 혼자 내버려둬도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여름이가 그러니까 혼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불안하신 불안하시죠. 거구나. 그냥 빨리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이라고 보시면 4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럼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누릴 수 있게끔 연습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분리불안은 오로지 반려견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더 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선수 전문가가 구름이의 문제 시그널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만나보고 오셨다고요? 예, 한번 보시죠. 구름이를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얘가 이름이? 구름이. 낯선 전문가가 두려운지 금세 보호자 품으로 달려가 버리는 구름인데요. 솔루션에 앞서 본격적인 문제 행동을 관찰해 볼 시간.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자 구름이가 하염없이 바깥만 바라보는데요. 전문가는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우리 구름이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제 불안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잡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런 게 반복이 되면은 계속 이 행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안아주는 연습이라든지 또는
스킨십은 이제 만지는 부분인데 네네. 그 만지는 거를 구름이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시고 네네. 제가 여기서 규칙적으로 스킨십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또 뒤로 살짝 가요. 평소 보호자는 구름이가 안아달라고 보채는 경우 몇 번을 거부하다가 품에 안아주기를 반복했는데요. 이렇게 엉덩이를 받치고 자, 지금 강아지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우리 구름이는 이제 막 애착 형성을 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그냥 안아주는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유, 잘했어요. 오, 그죠? 보호자와의 신뢰 관계가 두텁지 않은 구름이와 같은 경우 올바른 애착 형성을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내가 안았다라고 하는 거는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안는 거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꼭 안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또한 이때 품 안에 꼭 안아주는 게 중요한 훈련 포인트. 굉장히 지금 막 이 위에 애착 방석이라는 걸 놓는 이유가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매트나 방석이나 이런 거는 꼭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구름이만의 편한 공간을 확보해 준 뒤 천천히 내 다리를 만지며 본격적인 스킨십 훈련을 진행하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브러쉬예요. 네. 해야 되는 부위를 잡으시고 브러쉬. 털을 푼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마사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천천히. 이러한 스킨십 훈련을 매일 규칙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구름이와의 올바른 애착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네, 아까 했던 거는 등 쪽, 얼굴 등 쪽 마사지였으면 지금은 배 쪽 라인 스킨십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한 일주일, 2주 정도 하시면 똑같이 잠을 자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불안도가 확연하게 낮아지고 애정 표현이란 내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착 형성은 많이 되는데 불안도는 낮아지는 거. 보호자도 직접 구름이와 스킨십 훈련을 따라해보는데요. 어느새 보호자 품에 스르륵 몸을 맡긴 구름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칙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제일 편안한 자세로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말 걸면 안 돼요. 흥분도를 올릴 만한 일들을 하시면 안 되고 세 번째가 쳐다보는 거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네 번째는 버둥대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 애들을 꼭 잡아줄 수 있게끔 앞다리 2개 이렇게. 다섯 번째가 뭐냐면 지금처럼 스킨십을 이렇게 천천히 어딜 만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연습하시는 거. 흔히 말하는 자기 공간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걸 하우스 연습이라고 해요. 다 포함해서. 이 공간에서 최적화되게끔 놓을 수 있는 게 이 하우스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급하시면 안 돼요. 구름이가 하우스에 앉으면 먼저 간식 보상을 해주는데요. 그 다음 또 다른 하우스와 동선을 연결해 쉬는 공간에 대한 구름이의 인식을 넓혀줍니다. 됐죠? 구름이가 훈련을 제법 잘 따라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열 세리고 부르세요. 두 개의 하우스를 이동하는 훈련을 반복하는 구름이. 이 훈련을 통해 편안하게 기다리는 공간이 여러 개 있다는 걸 인식시켜주는 거랍니다. 자연스럽게 어디에 있으면 돼 라는 규칙이 정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미용실 안에서 편안하게 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두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표현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오히려 반대되는 이 효과가 나타난 거고. 자, 오늘 구름이 교육 한번 해봤는데 네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희망이 많이 보이고요. 이제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서 구름이의 행복한 견생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루션 이후 구름이와 훈련을 꾸준히 반복해 나가는 보호자. 짧은 시간 동안 구름이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답니다. 보호자를 향한 심한 분리불안을 보였던 구름이. 앞으로는 보호자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
역시 뭐 선생님이 직접 이제 다녀오시니까 늘 불안에 떨며 있던 이제 구름이도 어느새 편안한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아까 전에 구름이를 만나서 다양한 솔루션을 해주셨잖아요. 하나씩 좀 복습을 해볼까요? 네, 먼저 잘못된 액착 관계에 형성돼 있던 보호자 구름이를 올바른 액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 안아주는 연습이라든지 뭐 포인트를 써서 스킨십하는 연습 등을 하고 왔습니다. 보호자가 자주 스킨십을 하다 보면 반려견이 오히려 귀찮아 멀어지는 점을 좀 노리는 훈련인 거네요.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구름이가 미용실에 혼자 있는 걸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써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연습도 같이 하고 왔습니다. 사실 반려견과 지내다 보면 함께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반려견의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놓치게 될 때가 있는데 이게 모든 훈련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미용실에서 보호자가 시야에 사라지면 불안해하는 영상 보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를 여러 군데를 두고 편안한 공간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 많은 포인트를 연결해서 어디를 다니더라도 이 미용실 안이 편안하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연습을 한 번 더 하고 왔습니다. 네. 이 훈련을 통해 구름이의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보통 분리불안에 있는 반려견들은 보호자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이잖아요. 이때 보호자가 반려견을 대하는 태도를 좀 무심하게 바꿔보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를 네네.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모든 교육의 초기에 인식과 습관을 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리불안 문제 행동을 보이기 전이면 무심하게 좀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적당한 거리에 유지할 수 있고 막연하게 애정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데 네. 이미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지금부터 잘한 건 잘한 거야. 그리고 아닌 건 아니야라고 정확하게 규칙을 먼저 세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이제 보호자와 떨어져 있지 못하는 반려견을 친구들이 많은 뭐 반려견 유치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도록 하는 게 분리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 건 맞는데요. 근데 분리불안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환경적으로 다른 강아지를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화 교육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역시 좀 무엇이든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려견의 분리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선 보호자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상생활에서 강아지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나갈 때 너무 격하게 반기거나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과한 스킨십을 해서 너무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분리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선생님 덕분에 구름이의 시그널은 물론 반려견 분리불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